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팬 여러분. 15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김준석입니다. 어제 중국 축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단순한 스코어보드 숫자가 아닙니다. 보통 경기에서 지면 전술의 실패나 선수의 기술 부족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패배는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 0대3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중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종말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기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의 처참한 붕괴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린 투혼의 실종입니다. 싸우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 텅 빈 눈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역사상 가장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상대에게마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공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축구 분석이 아닙니다. 한 팀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총체적 난국의 진짜 기폭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실점 장면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기 내내 보였던 어설픈 전술 변화였을까요?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그래서 더 치명적인 디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 축구 행정의 최고 수장, 바로 송카이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잦은 패스미스나 골대를 외면하는 형편없는 슈팅을 질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선수들에게는 어쩌면 더 모욕적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니폼이 너무 깨끗하잖아. 네, 바로 깨끗한 유니폼이었습니다. 90분 열투를 마친 선수들의 유니폼이 마치 경기 전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0대3 패배의 본질이 기술이나 전술의 실패가 아님을 선언하는 순간 말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선수의 발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몸을 던져 싸우고자 하는 의지, 바로 그들의 가슴과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유니폼이라는 상징에서부터 우리는 중국 축구의 영혼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래 축구 선수의 땀과 흙으로 더러워진 유니폼은 명예의 훈장입니다. 90분간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라운드를 누볐고 팀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몸을 던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90분 혈투 끝에, 그것도 0대3으로 참패한 경기가 끝났는데 새하얀 유니폼이라니요. 이건 더 이상 유니폼이 아닙니다. 이건 승패를 떠나 치욕 그 자체이며 나는 싸우지 않았다는 나태함에 대한 무언의 자백서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축구 팬들은 실력으로 지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투지 없이 정신력에서 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국의 축구 전문가인 동로 해설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대3 패배는 한국이 자비를 베푼 것이자 우리에겐 행운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상대의 자비 덕분에 산골밖에 안 먹었다는 걸 전문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었다고, 이건 투쟁이 아니었다고 자백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 이렇게 투혼이 완전히 실종된 팀에게 지도부는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전술 훈련, 기술 강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바로 이념적인 활동, 즉 정신교육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문성의 완전한 포기 선언이며 지도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축구 문제를 축구가 아닌 다른 비전문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 위기가
얼마나 뿌리 깊게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앞서서는 중국 축구의 투혼이 실종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들이 추락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바닥이겠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붕괴의 나락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투혼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것, 그것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숙적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상대는 홍콩이었습니다. 네, 홍콩입니다. 동아시안컵 참가팀 중 최약체로 꼽히는 아시아 축구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홍콩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중국이 홍콩을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잔인한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홍콩은 비록 일본에 6대1로 대패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한 골은 넣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요, 우리의 2군 전력을 상대로 90분 내내 무엇을 했습니까? 유효 슈팅 제로.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골키퍼를 단 한 번도 위협하지 못했다는 이 굴욕적인 데이터. 바로 이 데이터가 중국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대로면 홍콩한테도 지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분노나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팀은 이제 홍콩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처절한 자백이자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패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인 것입니다. 자존심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소리가 바로 저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대회 최악체로 꼽히는 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비참합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가 바로 그 최약체임을 이제는 홍콩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팀을 평가할 자격조차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굴욕적인 자기 인식은 중국 대표팀의 목표 자체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우승 경쟁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이제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목표, 그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홍콩에게 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아시안컵 역사상 최초의 꼴찌라는 씻을 수 없는 수모를 피할 수 있을까? 한때 축구 굴기를 외치며 월드컵 본선을 꿈꾸던 대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꼴찌가 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완벽한 브레이크 없는 추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중국 축구를 공안증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한국만 만나면 유독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곤 했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그 단어만으로는 이 총체적인 붕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상대를 두려워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포증이 이제는 훨씬 더 위험하고 고질적인 마음의 병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자기 비하 증후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믿지 못하고 동료의 투혼을 믿지 못하며,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최약체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중국 축구의 진짜 병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깨끗한 유니폼과 홍콩에 대한 공포는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비하라는 하나의 질병이 가진 두 개의 명백한 증상일 뿐입니다. 한쪽 면에는 싸우려는 의지, 즉 영혼을 잃어버린 팀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즉 자존심마저 내던진 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 팀이 이 영혼과 자존심을 모두
잃었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저의 분석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은 이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전문적인 팩트 폭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